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달러 강세에 한미 협상 잡음까지 일어나면서 환율이 1,4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삶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거예요. 정치도 밀접하지만 경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밀접한 걸 수도 있어요. 정치가 우리의 삶을 규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 경제는 우리의 의식주를 갖다가 규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환율이 1,400원을 지금 위협한다, 1,400원을 넘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1,400원이 뚫리면 말이죠, 1,500원, 1,600원으로 그냥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1,400원을 넘지 않고 우리가 1,400원 밑에서 1,380원, 90원 이렇게 계속 있어 왔어요. 물론 그 전에는 1,300원도 안 됐었죠. 한 2, 3년 전만 해도 1,100원대 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올라가 가지고 1,300원대가 넘어가더니 이제 1,400원대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1,500원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리고 1,600원이 가면 그건 결국 IMF가 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원이 넘어가면 IMF가 오는 신호고 1,600원이 되면 그건 IMF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돈은요, 세계에서 결제 수단이 아니에요. 한국 돈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돈이야. 그러니까 돈의 그 어떤 위력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 돈은 약 35위 정도 된대요. 또는 40위 정도, 세계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제조업은 5위예요. 그런데 금융업은 세계에서 거의 후진국이야. OECD 중에서 거의 꼴찌예요. 거기다가 우리 돈은 한 40위밖에 세계에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발달했으니까,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우리 돈이 엄청나게 힘 있는지 안단 말이야.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힘 있는 거고, 세계에 나갔을 때는 다시 말하면 석유 사오고, 그 다음에 또 밀가루 사오고 사와야 되잖아요. 설탕도 사오고. 우리 설탕 납니까? 안 나잖아. 우리 석유 납니까? 안 나잖아. 다 사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결제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달러예요. 그걸 기축통화라고 그래. 세계에서 통하는 결제 수단, 이걸 기축통화라고 그러는데, 기축통화는 5개가 있어요. 달러, 그리고 파운드화, 영국돈, 그리고 유로, EU 돈, 그리고 엔화, 일본 돈, 그리고 위안화, 중국 돈. 요 5개가 기축통화예요. 그 중에서 물론 달러의 위력이 제일 센 거고, 말하면 잔소리고. 그래가지고 요 5개가 있어야 우리가 석유도 사고 밀가루도 사오는 거예요. 그럼 IMF가 뭐냐? 우리가 IMF 때 뭐 했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했죠. 왜 금을 모았습니까? 바로 우리 돈으로는 석유를 사올 수가 없는데, 원유를 사올 수가 없는데, 달러가 없었단 말이야,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을 주고 금을 달러로 바꿔갖고 그 달러로 석유를 사온 거야. 쉽게 생각하면. 왜 금을 모았느냐? 왜 돈을 안 모으고 금을 모았을까? 그때 금을 주면은, 우리가 갖다 주면 돈을 줬잖아요. 그냥 공짜로 나라에 낸 게 아니에요. 금을 갖다 주면 나라에서 돈을 줬어. 돈은 우리나라 돈이니까 안에서는 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다른 나라 가면은 그 돈을 안 받는 거야. 하지만 금은 받는단 말이야.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금은 이게 하나의 결제 수단이 돼요. 현금과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 거야. 그리고 중국은 달러도 엄청나게 비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개길 수 있는 거야. 또 중국 돈이 이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에 개길 수 있는 거야. 심지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달러를 6천억 달러를 갖다가 쟁여놨어. 금도 쟁여놓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애화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달러가 없으면 휘청휘청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월별로 발표를 해요. 외환 보유고액을 월별로. 그런데 4천억 달러 있다가 조금 늘어가지고 4,160억 달러 정도 돼요. 지난달 정도 기준으로 4,160억 달러. 우리가 요거밖에 없어. 이게 뭐냐면 우리 GDP 수준의 20%밖에 안 되는 거야. 대만은 우리보다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이 달러가, 애완 보유가 6천억 달러를 갖다 쟁여놨어. 대만은 왜 쟁여놨느냐? 중국과의 싸움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쟁여놓는다고 다.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를 쟁여놓고, 심지어 러시아도 6천억 달러를 쟁여놓고서 전쟁을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없는 거야. 이 애완 보유고가 달러가 없다 이 말에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하고 엔하고 다 합쳐서 애완 보유고라는데 그 다 합쳐야 4,1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금이 많으냐? 금도 없어 우리나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3,500억 달러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재명은 이 경제를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를 수출하고 얼마를 수입하고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만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지, 밀가루를 수입할 수 있는지, 설탕을 수입할 수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가 5개 정도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철강,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뭐 지금 자동차, 석유화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중요한 조선업이라든지 이거 가지고서 수출을 해가지고서 그 가전제품이나 이거 해가지고서 약 1,000조 원을 갖다가 벌어와요. 그리고 900조를 써. 근데 1년에. 근데 900조를 다 에너지 사오는 데 쓰는 거야. 우리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미국은 에너지도 엄청 많아.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사올 때 제일 많이 사오는 나라가 미국이야. 사우디는 2등이야 석유가. 우리가 미국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사온다고. 그 정도로 미국은 에너지도 많고 모든 것이 많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강국인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애완 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이 뻘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3,500억 달러를 갖다 투자하겠다는 말을 왜 하느냐고. 처음에 했던 거야. 투자한다고. 트럼프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펀드에다가. 그리고 1,000억 달러 에너지 사가기로 했다. 에너지를 지금도 미국에서 사오는데 트럼프 얘기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 같은 거 사지 말고 그것도 미국에서 사라 이 말이야. 그 말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갖고 있는 돈이 4,16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아니 무슨 4,500억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 갖다 퍼준다는 얘기잖아. 거기다가 기업이 또 1,500억 달러를 갖다가 더 내기로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6,000억 달러를 퍼준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이재명이 뭘 모르고 한 소리다 이 말이야. 뭘 모르고 한 소리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했다가 이 돈이 없구나라는 걸 뒤늦게 아는 거야. 그리고 이 경제를 그러니까 성남시장 같은 거 해가지고는 구멍가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경기도지사도 외교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를 모르잖아. 완전히 호텔 경제학이라 얘기하는 이 깡통이란 말이야. 아니 호텔 경제학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뭐냐면 호텔에다가 10만 원 주고서 예약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취소를 해버렸어. 이 사람이 취소를 했는데 하기 전에 취소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가구점에다가 10만 원을 썼어. 그럼 가구점은 다시 또 정육점에 10만 원을 썼어. 그러면 여기서 호텔에 10만 원을 갖다가 사실은 안 들어갔지만 돈이 돌았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를 살린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호텔에 예약을 했다가 이 사람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호텔에 10만 원을 쓴 게 빚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빚이 늘어나면 호텔이 파산이 돼. 호텔이 파산이 되면 연쇄 부도거나. 그럼 연쇄 부도를 생각 안 하고 잠깐 그냥 바짝하는 거 가지고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하면 됩니까? 그만큼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지. 지금 소비 쿠폰도 이거 엉터리예요. 소비 쿠폰 줘가지고는 잠깐 다시 말해서 그냥 목마른 사람이 목 축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갈증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 이 기업을 일으켜야만 계속해서 풍풍풍풍풍풍풍풍 그냥 물이 펄펄펄펄펄 쏟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흘러가는 물, 그 시냇물 좀 떠먹고서는 그 말라버리면 그만인데 거기에 마치 물이 나는 것처럼 샘을 파야 될 거 아니야. 샘을 안 파고 말이야. 그냥 그런 식의 얄팍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건데 여러분께서 이제 내야도 중요한 거 아니고 나라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해요. 그 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 연설을 하고 이 방송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강신업 TV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뭐 나라도 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을 사면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이가 뭐 한국 주식 사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 왜 한국 주식 사라고 그랬습니까? 안 사니까 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안 샀습니까? 한국 주식은 똥값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연기금이 안 사는 거예요. 저 이재명식으로 하다 보면요 국민연금 고갈돼 가지고서 나중에 국민연금도 못 줘. 왜 한국 주식을 안 살까요? 국민연금 하는 사람들이 왜 미국 주식을 살까요? 왜 달러를 살까요? 그거는 무슨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이가 팔 비틀어 가지고서 지금 한국 주식을 사라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사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난리 난다니까. 나중에 만약에 한국 주식이 폭락하면 연기금이 폭락하면 무슨 돈으로 돈 줄 거야?
정말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정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산다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점을 처음에 말씀드리고, 한국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정말로 잘 사야 된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거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정말 IMF가 다시 온다면, 그때 1997년 IMF가 왔을 때 집값이 70% 폭락하고, 그리고 주식값이 70%가 폭락했어요. 70% 폭락한다. 그렇다면 그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그때 그 다음에 이자가 폭등합니다. 만약에 IMF가 오면 그냥 돈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IMF 때 이자가 17% 막 20%까지 갔어. 막 은행 이자가 그러다가 은행이 다 부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택은행 부도나고 상업은행 부도나고 장기신용은행 부도나고 다 그거 몰라요? 그게 주택은행 같은 거 다 합쳐가지고 또 지금 뭐 은행 하나 만들고 또 장기신용 같은 게 만들어가지고 또 국민은행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지금. 그래서 그 당시 대기업의 절반이 부도났다. 대기업의 절반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또 은행의 절반이 부도가 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위험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1,400원, 1,500원, 1,500원 가면 다시 IMF가 온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 참고, 물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이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낙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바라보지 말고 수비를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IMF 오나? 라고 하는 지금 제목으로 썸네일을 달겠습니다. 강시영 TV입니다.